자, 중3 역사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다음 정책을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세도 가문을 몰아냈다. 두 번째, 비변사를 폐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거를 실시한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흥선대원군이 말합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키워드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서원이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백성들한테 제사 지낸답시고 자꾸 일 시키고 돈 걷고 못되게 굴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전국에 있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곳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이 있던 곳이야. 세금을 안 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의 노비들을 풀어주고 얘네들이 있던 땅들을 갖다가 다 국가에서 환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원이 정리되고 나머지 서원들은 폐지가 되면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국가 재정 확충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했어요. 당시 삼정이라는 거는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 군정, 군포, 그리고 환곡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봄에 곡식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으라는 건데 아주 이자를 많이 붙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조사를 실시해서 제대로 이제 토지를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 거야. 양전사업. 두 번째, 군정은 왜 이런 일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었느냐면은 군정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늘어난 양반들의 목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라고 해서 양반도 군포를 납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정을 해결하는 거. 황곡은 봄에 곡식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으라는 것인데 당시 고리대를 막 탄관오리들이 사람들한테 사채처럼 사람들한테 막 한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믿을 만한 덕망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황곡을 관리하라고 하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양전, 호포제, 사창제 이렇게 삼정의 문란이 시정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지금 경복궁 짓는데 해방화 소리로다. 아, 이거 경복궁 중건에 관한 이야기구나. 조선 팔도 유명한 돌은 경복궁 짓는데 다 들어가고 특히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건에 다 들어간다.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베어가지고 벌목해가지고 경복궁 중건하는 데 써서 양반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 심지어 백성들도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쯤 경복궁 짓는 게 끝이 나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볼까. 백성들도 싫어하던 정책입니다. 자, 서원 정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경복궁 중건에 관한 내용이지요. 두 번째, 당백자는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높은 단위의 화폐가 발행이 되면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고요. 강제 기부금은 원납전이라고 했죠. 자, 양반과 백성이 모두 환영하지 않고 반발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환영이 아니고 반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틀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 박해이고요.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 부대를 상대로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했어. 자, 그리고 프랑스 군 부대가 집에 가는 길에 외교장각을 약탈해 갔다라고 했습니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쳐들어왔는데 어제연이 광성고에서 결사항전하였다.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져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적합이랑 외교장각이 바꿔주면 됩니다. 답은 4번. 자, 그리고 5번으로 갈게요. 지금 일어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달달달달 외우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옆에다가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화살표에서 요쯤에다가 쓰면 되겠죠?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다. 두 번째,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행패를 부려서 가라앉았다. 그리고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묘가 발생한다. 라고 했고,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했다. 라는 거. 이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 양묘가 터지고요. 신미 양묘 이후에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필기를 해주고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맞춰준다면은 1번의 답은 5번. 그래서 풀이는 여기다 적었어요. 자, 그럼 7번 볼게요. 휴대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너무 작게 보일란가? 좀 더 키워볼까? 자, 보기에 비석이 세워진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이 보기의 비석이 뭡니까? 서양이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거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이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건 나라를 파는 것이야. 뭐예요? 척화비죠. 척화비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신미양묘 끝나고 전국에 세워졌다. 7번에 5번. 자, 척화비를 세운 이유는 바로 나오네요. 전국에 우리 통상수교 안 할 거야. 다른 나라랑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8번에 1번. 자, 9번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원인은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운요 사건,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자, 조선 책략의 유포로 맺은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흥선대원군은 조약을 안 맺는다. 근대적인 조약을 안 하겠다. 통상수교 안 하겠다. 파이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자,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일본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관세를 붙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일본의 곡식 수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곡식을 무제한으로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사자들이 생겼다. 일본이랑 교류하고 되게 안 좋아졌다라는 걸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11번 조항 중에 불평등한 내용을 골라라.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거는 좀 속보이긴 하지만 불평등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나라가 당시 우리나라에 간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 자주국이잖아 하고 청해 간섭을 차단하려는 거. 항구, 부산, 원산, 인천 개항하는 것도 불평등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해안을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는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군사 기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내용이다. 그리고 치해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일본 사람이 재판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치해복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평등해요. 7조랑 10조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된 원인은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강화도 조약 맺고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오는데 조선 책략에서 말합니다. 조선은 어디를 견제해야 된다. 그치? 조선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따라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 수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조선 책략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국이랑은 원래 친했고 일본이랑은 강화도 조약 맺었으니까 미국이랑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었지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굉장히 불평등했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불평등한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 지외법권.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미국 사람이 재판을 하겠대.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최혜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혜택을 미국이 가져가겠대. 그럼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우리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한을 우리가 미국한테 주면서 다른 나라랑 싸울 때 우리 편 들어라고 거중조정해달라고 딜을 걸었는데 뒤에서 몰래 안 지키죠. 일본이랑 뒤에서 몰래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어쨌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불평등한 이유 두 가지는 지혜법권, 최혜국 대우.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이유였죠. 관세는 부과했습니다. 앞에 일본이랑 무관세했다가 너무 큰 피해를 봤거든. 관세는 부과했는데 불평등한 거 아니니까. 답은 3번, 4번. 그 다음 14번입니다. 잘못된 것은 수신사는 어디에 갔다 온 애들? 그치. 일본 갔다 온 애들. 조사 실시할단도 일본. 영선사는 청.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고 미국에 갔다 온 애들입니다. 독립기무안무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맞습니다. 자, 위정척사가 지키는 바른 것은 성리학적 전통 질서인데요. 자, 기억을 해주세요. 위정척사 무슨 뜻이냐? 바른 것은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라는 뜻이었죠. 바를 정자랑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은 성리학적 전통 질서. 그리고 서양의 문물과 사상은 배척을 하겠다. 사악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지금 바른 것은 성리학적 전통 질서고 사악한 것은 서양 문물과 사상입니다. 자, 그랬을 때 60, 70, 80, 90년대 위정척사 운동인데 우리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한 방에 갈게요, 얘들아. 우리 뒤에 빈칸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지금 위정척사 운동도 흐름이 있다.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할 때다. 통상수교 거부 운동이라고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있었을 때 이항로 기정진. 1870년대는 우리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왜 우리 강화도 조약 맺었거든. 이때 최익현이라는 이제 선비가 얘기합니다. 외양 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똑같아. 저 일본의 문물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힘들게 할 것이야. 일본이랑 교류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80년대는 미국이랑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을 때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이때는 조선 책략이 들어와서 미국이랑 수교를 하고 이것저것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손,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의 10,000명의 유생들이 상소문을 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1890년대는 일본이랑 싸우자로 가게 됩니다. 의병운동 기억해주세요. 우리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배웠습니다. 위정척사운동 기억을 해주고
6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60년대 맞고요. 개항을 반대하는 것은 1870년대. 외양 일체론도 1870년대. 조선 책략이 유포된 것은 80년대. 영남 만인소도 80년대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무렵의 위정첩사운동은 70년대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60년대. 개항 반대운동 70년대. 개화 반대운동 80년대. 영남 만인소 80년대. 의병운동은 90년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필기했던 거를 기반으로 18번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은 답은 2번. 우리 16, 17, 18번은 아까 필기했던 거를 반드시 함께 오답을 해주세요. 자, 그럼 19번. 이모군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식군인은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었다. 맞고. 그래서 당시 별기군을 가르치던 일본 교관을 습격하고 이제 강화도 조약 맺고 사람들의 삶이 되게 힘들어. 일본 애들이 곡식을 마음대로 사고 무관세로 물건을 들어와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민비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고종과 다른 나라랑 수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민비가 싫어. 그래서 누가 재집권하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하고 청나라랑은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청의 예정 간섭을 받게 되고 일본이랑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군대가 한양에 주둔하게 되었다.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나왔네. 일본 군대가 한양에 주둔하게 된 원인. 야, 지금 너희가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일본 교관 살해했잖아. 우리 불안해가지고 경비병을 두겠었는데 결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야. 따라서 답은 제물포 조약이고요.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전이 이모군란 때는 맞지만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고 한성조약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같은 경우에도 갑신정변 때 맺은 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때 내용이 뭐였어요?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 텐진조약은 밑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은 아니고 일본과 청나라가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모군란 이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군대를 철수하자. 대신 파병 시에 서로 연락해주자라는 조약이었어요. 자,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의 이름은 보빙사. 수신사는 일본. 조사시찰단입니다. 단도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 통신사는 우리가 일본에 파견을 해준 거야. 가르쳐 주려고. 임진왜란 끝나고. 자, 그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을 보겠습니다. 급진개합파지요. 급진개합파는 일본과 친하던 애들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다 수용하자. 온건개합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제도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문물은 수용하겠다. 인데 이 급진개합파한테 일본이 접근해서 도와줄 테니 일으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급진개합파. 23번 아까 설명했습니다. 텐진조약이라고 했어요. 언제? 그치.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이랑 체결한 조약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맞췄든 틀렸든 다 필기하는 거 알지, 얘들아? 오답은 공식 노트에 해보면은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끝.